세 번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표에 수고해 주실 분은 포스코 DX 장현세 상무님이 되시겠습니다. 장현세 상무님의 전문 분야는 DI, DX, 디지털 트윈 등이고요. 주요 양력으로는 그 IBM GBS 부장,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AWS죠. 전무를 역임을 하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포스코 DX 기술연구소 IT 기술 개발 그룹의 그룹장으로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자료는 저희 쪽에서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그러면 장현세 상무님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무님 발표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DX의 방금 전에 인사드린 장인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 잘 들리실까요? 네,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제 양력을 너무 잘 소개해 주셔서 사실 이 뒷장에 제 양력 소개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그 장을 점프하고 바로 목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가주시죠. 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사실 이제 25분 발표에 5분 Q&A를 목표로 하긴 했는데 사실 어젠다 좀 많기는 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인 메타 팩토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메타 팩토리나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리면 항상 받는 질문이 이거하고 디지털 트윈하고 무슨,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하고 무슨 관계냐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포스코 TX가 하고 있는 메타 팩토리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관계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얻고자 하는 메타 팩토리의 기대 효과, 그리고 4장과 5장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메타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디지털 툴에 대한 저희의 철학과 정의, 그리고 실제로 이게 어떻게 프로비전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코엑스에서 저희가 전시회 하고 있는데요. 그 전시회에서 하고 있는 저희 솔루션인 포스트잇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고, 끝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의 경험을 녹인 전략을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이 오늘 말씀드릴 어젠다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메타 팩토리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메타 팩토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익숙하신 개념이 메타버스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아직 메타 팩토리를 잘 못 들어보신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 이해를 좀 쉽게 하고자 우선 메타버스하고 비교를 해서 메타 팩토리의 개념 좀 차용을 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메타버스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단어하고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라고 이해하게 되는데 대부분 사용하시는 개념이 이 메타버스는 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의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개념을 메타 팩토리에 좀 채용을 해보면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하고 공장을 의미하는 팩토리가 되겠죠. 그러면 메타버스에서는 실세계에서 하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라고 했으니까 이걸 팩토리에 좀 도입을 해보면 결국은 실공장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가상의 공장에서 제품의 기획, 개발, 생산, 판매, 사후 관리하는 이 PL랑 관련된 모든 활동을 하는 그 가상의 스페이스 이거를 메타 팩토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포스코 DX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개념 하에 지금 메타 팩토리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그래서 앞에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메타 팩토리를 말씀드리면 디지털 트윈도 있는데 그러면 디지털 트윈과 메타 팩토리와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아마도 이런 개념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큰 이유는 스마트 팩토리나 메타 팩토리나 뭔가 개념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를 저희 나름의 이해로 도식화했는데, 제가 왜 저의 나름이라 이해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거를 정통으로 연구하는 학자거나 뭐 저명한 교수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추진하고 있노라라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 팩토리와 스마트 팩토리의 공통점은 결국은 어, 스마트 팩토리라든 메타 팩토리라든 결국은 PQDC의 향상이 목표일 겁니다. 뭐 PQDC는 productivity, quality, 딜리버리, 코스트의 약자인데 결국은 이거를 향상하는 게 목표일 거거든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는 이 PQDC를 향상하는 데 있어서 포엠, 즉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런 포엠들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이냐의 관점에서 PQDC를 향상시킨다고 한다면 메타 팩토리는 왜 오른쪽에 있는 고래 보시는 것처럼 이건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와리프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려고 하는 게 이 메타 팩토리하고 스마트 팩토리의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점이 IoT, 빅데이터, 뭐 모바일, AI, 클라우드 이런 전형적인 디지털 이네이블러를 사용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차이가 있는 거는 메타 팩토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런 ICBMA라고 얘기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AI 같은 ICBMA 같은 디지털 이네이블러 플러스 디지털 트윈이나 또는 조금 더 물리적인 가상의 공간이라고 좀 특정 지을 수 있는 CPS에 더 가까운 이런 확장되는 디지털 트윈들이 중요한 디지털 이네이블러로 사용된다고 한다면 스마트 팩토리는 이런 디지털 이네이블러에 센서가 추가가 돼서 앞에서 말씀드린 포엠을 최적화하고 그걸로 PQDC를 향상시키려는 것이 이 스마트 팩토리와 메타 팩토리의 공통점이자 차이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런 포엠을 최적화하고 센서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디지털 이네이블러에 대한 사용성을 조업 단위로 내리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 과정의 자동화와 최적화에 고를 두고 목표를 두고 어떤 작용들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메타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 개념에서 조금 더 확장돼서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데 여기에 목표가 있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제 이런 그 포스코 그룹도 이런 메타 팩토리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목표로 이걸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디지털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버닝 메시지 보신 것처럼 결국은 이 가상의 공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기획, 설계, 개발, 판매, 검증, 판매, 사후 관리 이런 모든 활동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검증이 돼서 시간, 비용, 공간,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최적화하거나 최소화하는 게 결국 메타팩토리의 목표일 텐데요. 이게 이루어지는 잡 사이클들을 보면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어,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최적화해보고 그걸 물리 공장에 반영하는데 사실 주안점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는 이 메타 팩토리 같은 경우는 가상의 공장에서 기획 설계하고 또 가상의 공장에서 모의 실험을 하고 시험 생산을 해보고 그래서 검증을 해보는데 이때 설비 스펙을 실제 물리 공장에 내려보내면 물리 공장이 가지고 있는 물리 설비의 파라미터하고 최소한의 튜닝을 해서 이것이 가상의 공장에서 생산된 것처럼 실험을 해보고 그 피드백을 설비에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상 공장에서 생산하고 조업을 해보도록 실험을 하고 그게 마찬가지로 생산 공정의 설비에 제어로 내려보내고
그 제어받은 거 가지고 피드백 받아서 가상 공장하고 이 물리적인 공장하고 싱크업되는 이런 것들을 저희 지금 포스코 그룹에서는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개선 방안들을 가상의 환경에서 검토하고 검증해 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리타임이나 비용들을 최소화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 또는 어떤 유연한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스코 그룹 자체가 거대한 장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후장대한 설비들과 그런 프로세스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오퍼레이션에 대한 표준화라든가 숙련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도 이 메타팩토리 안에서 어,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능공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비에 대한 오퍼레이션 노하우나 그런 스킬들을 저희가 가상 공장 안에 넣어서 이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조건을 넣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숙련도도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이요. 자, 그러면 제가 앞에 장에서 이 메타 팩토리를 이네이블링 할 수 있는 중요한 이네이블러로서 디지털 트윈이 있다고 했는데 포스코 그룹은 또는 포스코 DX는 어떠한 철학으로 이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설명을 드리자면요. 어, 저희가 바라보는 이 디지털 트윈은 가상화된 현실 세계에 대한 익스피리언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윈도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윈도우를 바라보시는 퍼스펙티브마다 다르게 보일 수는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시간에 대해서 이 윈도우를 가지고 가상화된 현실 세계를 체험해 보실 텐데 그때 저희가 타임 t에 대해서 어, 어떤 경험을 해본다고 치면 현재 타임 t 기준으로 t-n 시간에 대해서 물리적인 공장 또는 가상의 공장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 실험한다고 한다면 그건 단순히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쿼리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t 플러스 n 시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시뮬레이션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윈도우로 이제 디시전 포인트도 쓸 수 있는데요. 디시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재도 뭐 많은 그룹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여러 개 분절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as was의 데이터하고 to be 시뮬레이션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각기 분절되어 있는 사일로 되어 있는 시스템마다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이 통합된 의사결정을 단시간 내리기 어렵다는 게 어렵다는 문제가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하게 되면 하나의 통합된 채널 안에서 T 플러스 N 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로는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필요한데 이 하이퍼 커넥티비티는 IT와 OT, 조업, 그 안에서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사람,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제공돼야 T 플러스 N 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단시간 내에 내릴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매번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기 다른 채널로 제공하고 각기 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통화된 서비스, 모듈화된 런타임, 공통화와 모듈화가 이루어지는 인프라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것이 현재 저희 포스코 DX의 노력들입니다. 네, 답장 넘어가 주시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큐에 대한 저희의 포스코 DX의 에이도스, 그 저희 철학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저희가 바라보는 그 디지털 트윈의 정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의 현실 속에 사물의 쌍둥이를 만들어서 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와리프 시나리오로 시뮬레이션에서 최적 대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걸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요거를 저희가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만들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려면 세 가지 주요한 파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를 모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 있을 텐데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하고요. 어쨌든 하나는 현실 세계는 모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실시간으로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싱크로나이즈 하기 위한 실시간 동기화 방법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설비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뭐 멜색이 됐건 모드버스가 됐건 그 다양한 프로토콜을 통해서 설비들을 제어하고 하는 기술이 필요하겠죠. 또 하나는 현재 이루어진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현실 세계 모사되어 있는 그 가상의 공간 안에서 현재 상황을 가지고 와리프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과 최적화,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이 세 개가 번들로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려다 말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 디지털 트윈을 말씀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는 게 그게 꼭 3D로 가상화하고 시각화하는 것만이 현실 세계에 대한 모사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현실 세계에 대한 모사는 제가 써놨지만 시각화도 그중에 한 방법론일 뿐이지 무조건 3D로 만들어야만이 어, 모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궁극적으로 만들려는 디지털 트윈은 사실은 UI 없이 마치 영화에 있는 자비스처럼 귀에 꽂고 사람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그걸 LLM을 통해서 회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설비와 데이터들을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에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 사람이 그거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려서 집행 여부를 이 디지털 툴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면 그게 물리 공간에 있는 설비를 제어하고 실제 피드백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 한 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시각화되어 있는 채널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단계로 가고 있고 일부는 저희가 좀 실험적으로 UI가 없이 가는 것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윈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사용하는 퍼스펙티브도 다양하고 사용자도 다양할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프로비저닝 할 것이냐의 문제도 저희도 많이 봉착을 합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리얼 월드에 뭐 공장이 있고 교업이 있고 뭐 포엠 플러스 투입 아까 말씀드린 맨머신, 매트리얼 머소드 이런 포엠들도 있고 그다음에 ESG나 인바이러먼트 같은 또 에너지와 같은 뭐 2E, 3E도 있다고 한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축, 네, 세 가지의 축을 통해서 이 디지털 트윈 공간으로 프로젝션 될 텐데 그 프로젝션 될 때에는 비즈니스 도메인별로 프로젝션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축은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우리가 무엇을 시뮬레이션해서 무엇을 가상의 공간에서 의사결정 데이터도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도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축은 과연 그것들을 우리가 어느 레벨까지 레벨 오브 디테일로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오버롤한 클래스 레벨에 되게 그러니까 앱스트랙션을 하이 레벨로 올려서 굉장히 높은 레벨로 추상화되어 있는 정도의 표현을 할 것이냐. 아니 이걸 LOD 700, 뭐 800 레벨까지 내려가서 아주 키네틱 레벨까지 표현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저희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용자의 니즈나 원트가 무엇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적 에고니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아키텍처가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포스트인이라고 하는 솔루션의 오버롤 아키텍처인데요. 이제 스마트 팩토리부터 이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솔루션으로 설비단들의 데이터를 모아주는 포스 마스터라는 솔루션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설비하고 직접 연결되게 되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포스 프레임이라는 또 프레임워크와 솔루션이 있어서 이 안에서 AI,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걸 서비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이 포스트인이라는 거 안에서 가상화,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상화든 청각에 의한 가상화든 가상화하는 거, 그다음에 물리 공간을 모델링하기 위한 모델, 그리고 그게 뭐 조업, 환경, 에너지 다양한 도메인에 대한 어, 시뮬레이터, 그다음에 그 시뮬레이션 된 것이 과연 물리 공간하고 부합하는지를 검증해 주는 거, 그다음에 그런 시뮬레이션 모델이 최적화가 돼서 실제 최적된 조건, 그러니까 하이퍼 파라메타를 가지고 하이퍼 튜닝된 상태로 같이 또 만들어주는 그런 최적화기 이런 채널을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옵스라고 만들었고요.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제가 짧은 시간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지금 1번부터 7번까지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이 배포된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코엑스에서 사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설명하고 왔고 오늘도 상기업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께서 저희 부스를 방문하셔서 귀한 발걸음 주셨는데요. 저희가 공원에서 이제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크레인을 갖고 오면 좋겠는데 크레인 설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작동하고 있는 실제의 선제 크레인, 그러니까 철사들을 말하는 걸 저희가 선제라고 부르는데 그 선제 크레인을 축소해 놓은 모형 미니어처를 갖다 놨고 그 선제 크레인으로부터 리얼타임으로 설비를 제어해주는 OT 기술과 거기에 여러 가지 스케줄링이라든가 비전으로 해주는 AI 기능, 옵티마이즈 기능을 넣어놨고 IT 이게 다 구축되어 있는 서버를 갖다 놨고요. 이게 지금 보시는 디지털 트윈에 기반한 가상 공장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디지털 트윈의 가상 공장은 어, 모니터로 볼 수도 있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메타퀘스트 3라고 하는 HND 디바이스 가지고 이머시브한 환경으로 몰입형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가상형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께서 저희 부스 방문하시겠지만 다 가실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에 대한 동영상을 어제 좀 급하게 짧게 준비했는데요. 요 다음에 동영상이니까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동영상 플레이 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저희 직원이 지금 HMG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금 시각을 좌우 상하로 바꾸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손 쥐고 있는 저 컨트롤러를 통해서 어떤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저희 직원의 좌측에 보시면 이제 미니어처 그 모형이 있는데 저 미니어처 모형이 저희가 내린 컨트롤러에 의해서 실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크레인을 실제로 제가 움직여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크레인 움직이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저 퍼스펙티브 자체도 크레인의 위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탑뷰, 그다음에 내가 선제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전방뷰, 또는 뭐 입고장의 뷰, 출고장의 뷰, 그런 다양한 뷰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편에서 보시던 것처럼 저희 회사는 단순하게 디지털 트윈을 어떤 보기 좋은 또는 예쁜 가상의 환경에 만드는 데만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 실제로 선제를 입출고하는 데 필요한 시뮬레이션, 거기에 소요되는 동작선, 아니면 선제의 위치 이런 것들도 AI와 IT, OT를 섞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 주시죠.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트윈 내지는 메타 팩토리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적용하고 도입할 것이냐 하는 관점인데요. 저희 경험상 이거를 한 번에 커터 점프해서 전사에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처럼 조직 내부에 이런 걸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이 있다고 하신다면 프리세일즈를 통해서 그 조직 내부에 내가 왜 디지털 트윈을 써야 되는가 하는 공감대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프리세일즈 통해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시고 그분들과 함께 현업에 적용 가능한 MVP 버전을 먼저 만들어서 현업들이 이걸 사용했더니 내가 작업하는데 유용해 라고 하는 석세스 스토리를 먼저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 MVP 버전을 확대해서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검증, 모델 고도화라는 아까 제가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포스트인의 아키텍처 설명드렸는데 거기 보시는 뭐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확보해 가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다. 이걸 한 번에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럼 사용하려면 결국은 다양한 도메인의 유저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가기보다는 조업, 품질, 뭐 설비, 원가, 에너지 환경, 시뮬레이션 또는 뭐 안전 이런 다양한 도메인별로
시뮬레이션을 하나씩 확보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전사를 확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제언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 장. 네, 감사합니다. 거의 제가 오늘 설명드린 마지막 장표이기도 한데, 자, 그러면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페이지드 어프로치로 만든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 마지막 제언을 두고 싶은데, 우리가 어떤 기능을 구현할 것인가로 접근하시면, 이제 접근법이 기능 중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맞는 사람과 안 맞는 사람이 갈라져서 호불호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아까 제가 앞에서 현업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 현업에 있는 경험을 디자인하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익스피리언스를 먼저 디자인해 주셔라. 이 디지털 트윈 내지는 메타 팩토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찾아내고, 그 사용자에게 우리가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이 디자인을 하시면, 지금 제가 뭐 인용했습니다마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디자인이 결국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디자인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작동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자에게, 우리의 메타 팩토리의 사용자에게 어떤 경험을 제공할 것이냐 하는 거를 먼저 디자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이 제가 오늘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죠. 네, 발표해 주신 상무님 감사드리고요. 어, 질문이 지금 뭐 아직 올라온 것 같진 않은데 그 발표 중에 뭐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코엑스에서 그 2024년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산업전이 지금 개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그 어제 오늘 사실 다녀왔 아, 예 포스코 DX 부스에도 좀 방문 드려가지고 오늘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네, 다행이네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그 저희 그 포럼 참석해주신 그 분들도 이 전시회가 국내 뭐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자동화 관련된 국내 최대 전시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진행된다고 하고요. 뭐 사전 등록하시면은 참가비 없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뭐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 뭐 물류 자동화 관련된 그런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좀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뭐 시간 혹시 되시는 분 내일까지 한번 코엑스 가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에 수고해 주신 장현세 상무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저희가 질문이 들어오면 상무님께 개별적으로 좀 연락드려서 그 질문에 대한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세 그렇게 번째 하시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